오늘의 늙기 전에 읽어야 할 애정소설 110부는 피터 박스홀의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1001권에서 35위를 차지한 제임스 엘로이의 블랙 달리아입니다. 우선 블랙 달리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전후의 혼란이 미국 사회 전반을 잠식하고 있던 1947년 할리우드에서 상체와 하체가 분린된 젊은 여성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입이 귀까지 찢기고 온몸이 훼손당한 채 발견되어 큰 충격을 던져줬는데 검은 드레스에 검은 머리의 외모로 블랙 달리아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녀의 본명은 엘리자베트 쇼트로 밝혀지는데 LA 경찰은 대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범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권투 선수 출신인 버키 블레이처드와 리 블렌차드는 혼비로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하는데 두 사람은 사건이 있기 전 권투 시합을 벌여 가까워진 사이로 리의 동거녀인 케이와 함께 셋이 자주 어울립니다. 하지만 목격자나 제대로 된 단서도 없이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검찰과 경찰의 고위직들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할 뿐입니다. 하이에나 같은 언론은 물론 탈압과 부패로 얼룩진 동료 경찰들마저 혈방꾼 노릇을 하면서 리와 버키의 수사는 막다른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버키는 탐문하던 중 묘한 분위기에 매들린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와 곧 육체적인 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납치 실종된 여동생을 피살된 쇼트와 동일시의 한리는 광적으로 수사에 몰입했고 버키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쇼트에게 도를 넘어선 집착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버키는 동료 리의 여자인 케이, 피살된 쇼트를 닮은 매들린과 동시에 관계를 맺는가 하면 그녀들과의 성관계 도중 피살된 쇼트를 떠올려야 흥분이 되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리 덕분에 홀로 쇼트의 마지막 행적을 쫓던 버키는 간과했던 단서들을 통해 미스터리였던 그녀의 행적을 찾아내게 됩니다. 결국 버키는 범인을 특정하게 되지만 그의 직감은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진실은 더 깊은 곳에 있다고 속삭입니다. 마지막에는 케이가 임신하고 아이가 크리스마스에 태어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블라이처트에게 새로운 생을 지향하는 어떤 작은 출구가 마련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블랙 달리아 사건. 블랙 달리아 사건은 미국 LA 인근에서 발생한 아직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은 희대의 엽기 살인 사건입니다. 시신은 온몸에 푸른 멍이 가득했고 요추가 절단되어 상반신과 하반신이 분리되어 있었으며 팔은 위로 올려져 있었고 하반신은 벌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입은 양쪽으로 귀까지 모두 찢어졌으며 내장은 모조리 다 적출당의 흔적도 남지 않았고 혈액 역시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엘리자베스 쇼트로 할리우드의 배우 지망생이었으며 나이는 겨우 22살이었습니다. 쇼트는 어린 나이의 배우가 되기 위해 집에서 나와 혼자 돈을 벌었으며 약혼자도 있었는데 이런 처참한 죽음을 맞을 정도로 원한을 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블랙 달리아라는 별명도 쇼트가 생전에 검은색 옷을 즐겨 입었다는데 착안해 어느 기자가 마음대로 붙인 호칭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쇼트는 생전에 한 번도 블랙 달리아라고 불린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쇼트는 이름보다는 블랙 달리아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경찰은 쇼트가 어딘가에 거꾸로 매달려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결론을 냈습니다. 쇼트는 살해당하기 일주일 전부터 완전히 실종되었는데 시신으로 발견되기까지 일주일 동안 쇼트를 목격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을 잃어버린 일주일이라고 했는데 이 기간에 쇼트가 어디에 있었는지 찾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쇼트가 실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살해당했음은 확실했는데 사건은 결국 미제로 끝났고 현재까지 범인은 잡히지 않은 상태이며 앞으로도 잡힐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LA 컨피덴셜리 쓴 제임스 엘로이가 1987년에 동일 제목으로 소설을 출판했고 이 소설을 원작으로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이 2006년 영화화를 했습니다.
그럼 소설에서 마음속 깊이 남는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직접 만난 적이 없다. 단지 사람들에게 전해 들은 말로서만, 그리고 그녀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통해서만 그 여자의 존재를 알고 있을 뿐이다. 난 과거를 회고하고 사실을 수집하여 그녀를 재구성해냈다. 그녀는 슬프고도 귀여운 여자였고 또 창녀였다. 아무리 좋게 봐주어야 잘나갈 뻔하다가 샛길로 빠져 버린 여자였다. 어쩌면 그런 표현은 내게도 똑같이 적용될지 모르겠다. 전쟁 전 로스앤젤레스 시는 훌륭한 현지 권투 선수를 2명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불과 8km 남짓 떨어진 동네에서 나고 자랐으며 불과 얼음처럼 서로 다른 스타일의 권투를 구사하는 선수들이었다. 안장다리인 리 블랜처드는 풍차 같은 주먹을 휘두르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가 펀치를 내지를 때마다 링에서는 불꽃이 피어오르는 듯했다. 버키 블라이처트는 일단 링 위에 올라서면 너무나 침착하고 냉정해 땀조차 흘리지 않을 것 같은 선수이다. 링 위에서 춤을 추듯 날렵하게 움직이는 그는 예리한 잽을 상대방의 얼굴에 쉴 새 없이 날려보내 마침내 상대 선수의 얼굴을 타타르 스테이크처럼 잘게 썰어 놓는다. 검사님,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검사님이 그자를 법정에서 꼭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유권자들은 주니어 넷이 같은 자는 전기의자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해가 진 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젊은 여자의 알몸 시체였다. 허리 부분이 절단되어 동강나 있었는데 하반신은 상반신이 있는 곳에서 1, 2m쯤 떨어져 있었으며 양다리는 쫙 벌려져 있었다. 왼쪽 넓적다리 부분은 살점이 커다란 삼각형으로 잘려 나가 버렸고 절단된 허리 부분에서 시작하여 음모 바로 윗부분까지 깊고 넓게 베인 상처가 있었다. 성기 부분도 심하게 난도질되어 있었다. 상처 양옆의 피부는 뒤로 젖혀져 있었으며 안쪽에는 내장 기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상반신은 더욱 참혹했다. 양쪽 유방에는 담뱃불로 지진 자국이 수도 없이 나 있었다. 오른쪽 유방은 축 늘어져 몇 조각의 피부만 남은 채 간신히 붙어 있었고 왼쪽 유방은 유도 주위가 예리하게 베어져 있었다. 그 자상은 너무 깊어서 뼈가 다 드러날 지경이었다. 그러나 가장 참혹한 것은 여자의 얼굴이었다. 차라리 보라색의 상처 덩어리라고 해야 더 적절했다. 코는 지식여져 푹 꺼져 있었고 입은 귀에 있는 곳까지 양옆으로 찢겨 기괴한 미소를 만들고 있었는데 마치 자신에게 가해진 이 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비웃고 있는 것 같았다. 당국은 오늘 늑대 살인마의 희생자인 22세 된 엘리자베스 쇼티의 애정 행각을 조사할 예정이다. 그녀의 친구들 증언에 따르면 쇼티의 로맨스는 그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한다. 한순진한 소녀를 검은 옷을 입고 남자의 미친 타락녀로 변모시켰다는 것이다. 접수개원 말이 베티 쇼트는 언제나 몸에 꼭 끼는 검은 드레스만 입었다는 거야. 그래서 배부 민지는 그 순간 앨런 라드가 주연한 영화 푸른 달리아가 떠올라 쇼트에게 블랙 달리아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는군. 하루에도 가짜 자백자가 10명씩이나 나서는 판이니 블랙 달리아라는 이미지도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드는군. 해리는 자백자 몇 명을 조사한 뒤에 이렇게 말했다네. 범인이 아니었더라도 결국에는 할리우드가 그 여자를 망쳐 놓고 말았을 겁니다. 버키, 자네는 아주 유능한 경관이야. 이 건에 대해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보스턴이 가까워지자 비행기는 구름에 휩싸였다. 나는 공포로 몸이 무거워졌다. 케이와의 재회와 이세의 탄생으로 인한 아버지 노릇은 나를 빠르게 추락하는 무거운 돌덩이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 그 순간 나는 베티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소원을, 아니 기원을 말했다. 그러자 구름이 갈라지면서 비행기는 하강하기 시작했다. 내 눈 아래로는 황혼역에 밝고 거대한 도시가 펼쳐지고 있었다. 나는 베티에게 이렇게 기원했다. 너에게 바친 내 사랑의 대가로 내게 안전한 비행을 보장해 달라고. 레이첼입니다.
그럼 제가 작가와 소설에 대한 뒷이야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달리아는 은행을 털거나 각성제를 수시로 먹거나 섹스의 대가로 증거를 은닉하는 경찰, 부잣집 딸이지만 창녀처럼 살기를 원하는 여자, 승진과 명예를 위해 사건을 조작하는 고위직 개발의 붐을 타고 부실시공으로 떼돈을 번 남자, 시체의 부와 장기에 집착하는 남자, 허영심에 빠져 한탕을 노리는 배우 지망생과 그녀를 성적 노예로 삼는 영화 제작자 등 부정과 부패, 비리와 뒷거래로 얼룩진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캐릭터가 대부분이며 작품 전체를 통틀어 평범한 캐릭터라 부를 수 있는 인물은 세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살아서는 환상에 빠진 거짓말쟁이 창녀였던 쇼트는 죽어서는 자신의 죽음을 수사하는 두 남자에게 집착과 사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 두 남자는 사랑하는 한 여자의 삶을 망가뜨렸으며 충격적인 토막 시신으로 발견된 탓에 탐욕스러운 언론과 정치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나쁜 여자를 꿈꾸는 평범한 여자들에겐 두려움과 동경의 대상이었고 나쁜 여자를 농락하고 싶은 남자들에겐 시커먼 정보묘의 대상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모습은 탐문과 진술 속에서만 있지만 쇼트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많은 사람들을 희롱하면서 판타지 같은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장르소설 작가로 드물게 노벨상 후보까지 언급된 제임스 엘로이의 대표작인데 전쟁이 끝나고 상류층의 타락한 생활상과 권력의 부패가 여과 없이 드러나며 하드보일러의 진술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많은 판매 부수를 올린 작품이며 두 권이지만 책을 잡게 되면 빠져들게 되는 장르소설의 걸작입니다. 1940년대 미국의 어두운 현실을 직시한 영화의 흐름을 필름 누아르라고 불렀고 거기에서 파생된 추리소설을 로망 누아르라고 불렀습니다. 블랙 달리아는 194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한어둡고 운명주의적인 작품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로망 누아르로 분류됩니다. 실제로 제임스 엘로이는 인종 문제, 알코올 중독, 정신병, 범죄가 만연하던 1940년대를 왜곡되고 비틀어진 등장인물들을 통해 지독할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엘로이는 1948년생으로 10살 때 어머니가 강간 살해를 당한 충격으로 군에 입대할 때까지 오랫동안 불황아,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군제대 후 작가의 길을 걷게 되는데 1981년 브라운의 진홍곡으로 데뷔했고 이듬해에 클랜데스틴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5년간 미국의 가장 충격적인 살인 사건인 블랙 달리아 사건을 소설로 재구성하기 위해 직과하였고 현재 뉴욕에서 꾸준히 집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과 부패로 얼룩진 사회를 흡입력 있는 정계와 개성 넘치는 인물로 적나라하게 그려낸 제임스 엘로이의 대표작 블랙 달리아는 미국 역사에 실제 기록된 희대의 살인 사건을 추리소설로 새롭게 재조명한 작품입니다. 활짝 핀 꽃나무 아래서 우리는 만나서 웃었다. 눈이 꽃이 피었고 이마가 꽃이 피었고 입술이 꽃이 피었다. 우리는 술을 마셨다.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사진을 찍고 그날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다. 돌아와 사진을 빼보니 곤집만 찍혀 있었다. 나태주, 곤입.